안녕하세요. 연희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의 단점 또 그러니까 위험한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제결혼한 남성인데 너무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으시네요. 현실을 말하자면 대부분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건 국제결혼한 동남아 여성도 금방 한국 여성화 됩니다. 한국 물정을 금방 파악합니다. 남자가 경제력이 갖춰져야 결혼 생활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원해서 머나먼 한국으로 처음 보는 남성을 따라서 결혼 이주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들은 가난한 삶을 위해서 한국에 온 게 아니죠. 한 달에 250만 원 버는 남성이 베트남에서는 진짜 알파남일 수 있지만 한국 물가에서는 저축은커녕 생활비나 여가 활동도 하지 못하는 박봉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낮은 것도 현지에 있을 때 한정입니다. 본인의 스펙이 후달리면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끝까지 로열티를 바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로열티는 밥 말아먹고 20대에 신나게 오빠들하고 뒹굴면서 저축 안 하고 해외여행에 명품백 사서 인스타 주구장창 하면서 놀다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 30 넘어서 결혼하려고 시동 거는 공주병 걸린 한여들보다는 100만 배 나은 게 맞습니다. 네, 결론이 약간 급발진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 오면 금방 한국 실정에 적응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조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도 국결의 단점에 대해 나열해 보자면 일단 후진국 출신들은 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라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사실 국내 혼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잘 지내지. 자라난 환경 격차가 큰 사람들이 함께 살면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다문화 가정 중에 40%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는데 이런 문화의 차이, 소통의 문제, 그리고 내돈내산이라는 보상 심리가 이런 높은 가정폭력 통계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이 낮아서 기대치가 낮은 거 역시 처음에나 그럴 뿐이지 곧 현지화되기 마련입니다. 현지화가 되면 마인드는 후진국인데 니즈는 선진국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완성되어 버립니다. 육아 역시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왕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자기 집 부동산 대출 현황에 따라 급을 나눈다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가 끼어들 자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엄마 보고 제발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이거는 부모에게도 상처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수록 이런 처우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한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같은 나라에 있는 전라도조차 뭐라고 하면서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남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DC 같은 커뮤니티에서 개미 알밥단이라고 다문화 가정을 비하하는 밈이 유행 중인데 이런 거는 심각한 다문화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 20대 남성이 우경화된 게 일베발 노무현 밈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이 왜 존재하겠나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0% 이상인데 다문화 가정 출신은 40%밖에 안 됩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니까 순결하다. 이거는 진짜 큰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남녀의 평균 첫 성경험 연령이 22살에서 3살 정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구열이 높은 나라이니 학교 다닐 때는 다들 공부하느라 바빴고 대학에 가서 겨우 처음 연애를 해보게 되니 첫 경험을 하는 시기도 그만큼 늦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평균 첫 경험 연령은 17.9세입니다. 평균적으로 성년이 되기도 전에 경험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인프라가 없고 교육 환경도 개판인 지역에서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왜 높겠습니까? 할 게 없으니 그거를 하니까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진국이 더 순진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밑바닥까지 겪어보고 거짓말, 잔머리 굴리는 능력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흑수저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글이 많이 있잖아요. 같은 나라에 사는 흑수저는 기피하면서 한국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여자들이 착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혼율이 50%, 국결이 20%라는데 이거는 그해 이혼한 인구에서 결혼한 인구를 나눈 계산법이고 이혼 관련 통계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이혼 커플의 평균 결혼 지속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이혼한 부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결혼 생활을 유지했냐인데 이게 가장 최신 자료가 16년입니다. 이는 10년 전에 약 10년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혼인 가정은 갈수록 안정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10년 전에는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 유지하고 이혼을 했다면 요즘에는 16년을 결혼 생활 유지하고 이혼을 한다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악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다면 어떻게 평균 혼인 기간이 증가 추세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다문화 가정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7에서 8년으로 국내 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접 자료를 검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국제결혼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유는 한국에 입국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자용, 대타, 호구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한국 호구남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유부녀인데 한국 남자와도 결혼을 한다는 의미겠죠. 애인이 있는데 한국 호구남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까지 똘똘 뭉쳐서 호구남을 물어서 호의호식해서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합니다. 최근에 우즈벡의 18살 여자와 결혼한 걸 가지고 국제 결혼이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남자분들이 많던데 여자 나이 18살이면 정신 연령이 고등학생입니다. 음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며 남편이 일하고 돈 벌고 집에 와서 음식을 해서 마누라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카페에 실제로 그런 사연이 올라옵니다.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밥상 차려서 마누라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집에 다시 오면 저녁상을 차립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바람날 확률도 높고 너무 이제 마마 거리라서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딸바보 아빠가 딸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듯이 다 해줘야 결혼 생활이 유지 가능합니다. 러시아 18세 여성과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한 사연도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수박의 겉핥기처럼 국제 결혼에 대한 환상에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고 나는 내가 아침 저녁 다 차리더라도 어린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20살이다 했을 때는 진짜 학생인데 다른 나라 약간 후진국에서 20살이다 했을 때는 이미 집안일이나 살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무조건 좋다는 전제로만 그 추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점이나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과 사연으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